참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되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대표님, 왜? 오늘 직원들이랑 같이 먹은 점심 솔직히 맛없었죠? 아이 뭐 나는 뭐 조금? 대표님도 안 좋은 후기 많이 적어요? 저는 이제 좋은 면을 부각해서 적어요. 어. 나쁜 부분은 굳이 이렇게 명시해서 적진 않는데 좋은 후기가 많은 반면 안 좋은 후기들도 많잖아요. 많은 판매자들이 안 좋은 후기를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카페 말고도 뭐 배민도 그렇고 너무나도 이제 후기가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영향력도 좀 아무래도 커지고 있고 당연히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눠서 가장 이제 쉬운 하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대화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대화로 안 될 것 같지만 의외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최대한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이제 업체분들도 아니 나는 되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글이 올라오냐. 그리고 솔직히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보면 나쁘게만은 적지 않은 그런 글들도 좀 있어요. 워낙 이제 온라인에서 그런 것들을 겪지 않고 글을 보다 보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막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운영진들도 회원들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마녀사냥 안 당해본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 정도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가라앉히고 그 글을 보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고 그렇게 과하게 적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크게 받아들였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되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겠지만 한 발짝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고 저 사람 도대체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지 내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죠.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마음을 푸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그 더불어 내 마음도 풀어야죠. 서로 일단 마음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그 게시글 자체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거나 게시글이 없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문제는 게시글보다 댓글이 문제예요. 게시글 적은 사람들 보면 되게 애매하게 불을 지피기만 해요. 그리고 밑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과하게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런 불씨 자체가 없는 게 가장 좋겠죠. 가능하다면 이제 게시글 적으신 분한테 삭제가 가능하겠냐라고 이제 요청을 드려서 그게 사라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저 사람만 잘못한 것 같은 느낌에 막 자기도 싸우다가 법적으로만 무조건 대응을 한다. 정말 평생의 안티팬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면서 내 편만 얻기도 힘든데 그 안티팬이 이 지역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뭐 법적인 부분은 난이도 상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 웬만하면 원만하게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일단 카페 운영진한테 이제 그분의 연락처를 물어도 운영진은 모를 확률이 높죠. 왜냐면 이제 전화번호를 취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개인정보를 그냥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운영진은 사실은 중립 입장에 쓸 수밖에 없어요. 이분의 입장이 있고 또 저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연락처는 모르지만 카페 내에 공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일단은 회원 글만 올라온 상태잖아요. 약간 그 업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회원들이 있다면 댓글로 계속 달겠죠. 저도 거기 별로였었어요. 뭐가 별로예요. 이렇게 달리겠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만 그 부분을 좀 읽으셔야 돼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나한테도 고칠 부분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지글을 작성하실 때는 운영진하고 논의를 해서 내가 이 글을 작성해도 되겠냐, 혹시나 작성을 한다면 뭐 공지글로 올려주실 거냐, 아니면 운영진이 대신해서 이 글을 올려주실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작성을 하는 게 좋고 제일 처음에는 일단 공감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회사의 CS 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공감이잖아요.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왔다, 그런 불만글이 올라왔다. 사실 이런 불만글 올라오는 건 좀 심한가? 여튼 그렇게 올라왔을 때는 얼마나 답답했을지 제가 공감을 한다
거다. 저도 만약에 음식점에 갔으면 그런 상황이었으면 정말 그랬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을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날은 직원이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못해서 좀 음식이 늦게 나왔다. 손님이 많을 때는 아르바이트든 누구든 보충을 해서 앞으로는 늦게 음식이 나가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이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개선할지까지 이렇게 게시글을 적으면 오히려 이제 글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 뭐 요즘 코로나고 그런데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지, 기다리는 게 더 나올 수도 있지, 이런 것까지만 그렇게 해요? 라고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는구나, 둘 다 입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시글을 통해서 안 좋았던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좋은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 게시글 적으실 때 정말 주의할 건 그것도 못 기다리냐, 이런 식으로 적는 건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만 대변하려고 공지글을 적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 사람을 다독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회원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게시글을 적는 거기 때문에 너도 잘못이 있다, 나도 잘못이 있지만 뭐 이런 글은 절대 적지 않으셔야 되고, 또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글도 이제 적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분명히 전화위복시키는 그런 게시글을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뭐 과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대화가 진짜 안 통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그때 얘기했죠. 카페에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은 카페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올리고 싶어서 카페를 가입한 사람, 또는 옛날에 가입해놓고 카페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그걸 분란을 일으키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활동한 사람인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 글이 이슈가 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거나 이렇다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조심해요. 자기가 다른 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크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적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여튼 그렇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죠. 어차피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나의 행동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하게 된 건지는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대화를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게시글을 적어서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내는 게 좋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지금 난이도상 이걸 대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 게시글을 무조건 캡처하셔야 됩니다. 댓글까지 다 캡처를 하셔야 돼요. 명확한 사실관계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캡처를 하는 거라서. 두 번째는 게시글 보면 맨 오른쪽 밑에 그 신고를 누르면 네이버 자체에 신고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부적절한 홍보 게시글, 음란물, 아니면 명예훼손 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명예훼손 클릭하셔가지고 네이버에 신고를 하시면 바로 블라인드 처리가 돼요. 그게 진짜 명예훼손이 맞다면 네이버에서는 그 글을 그대로 삭제를 해놔요. 그리고 그 글 작성한 사람한테 메일이나 그런 걸로 알람이 가요. 지금 당신이 적은 글이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됐다,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가 됐다, 혹시나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시 복구 신청을 해라, 이렇게 연락이 가거든요. 게시글 적은 사람은 이게 왜 명예훼손 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득달같이 막 복구 신청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또 막 그걸 또 다른 카페에서 적고 다른 데서 적고 뭐 이런 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쩔 수 없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죠. 엄연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형사상 처벌도 가능한 거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나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사실도 적시를 해도 돼요. 진짜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카페에 올린다거나, 카페는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업체명을 정확히 올렸거나 누구나 유추할 수 있게끔 올라갔거나,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죠. 다만 이걸 적은 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다, 사람들이 알아야만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본다라고 됐을 때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캡처하신 거를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럴 때 변호사를 사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경찰서에 가시면 됩니다.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캡처 자료나 뭐 이런 거 보여주시면 경찰관들이 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거든요. 키보드 워리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경찰서 연락을 받고서는 그제서야 이제 글을 내리거나 조심하겠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대응을 하시죠.
허위 후기로도 안 좋은 후기가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허위로 올라오는 경우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정도로 굉장히 센 부분이어가지고 정말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맘카페에서는 허위로 올리는 후기들은 다 잡아내요. 이 사람들이 어찌됐든 다 일이고 뭐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글을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처럼 그냥 침묵도모하게 글을 적는 게 아니라서 다 티가 나요. 당연히 저희도 자체적으로 네이버에 신고를 하고 카페 내에서도 이제 규정 위반으로 처리하고. 판매자가 안 네. 좋은 후기를 지워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글을 지워주시나요? 불랑 글이면 무조건 다 삭제하는 그런 카페들이 있고, 지우지 않는 카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글은 다 봤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뭐 운영진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막 새벽 2시에 올리고 이런 거 자고 있으면 못 본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난이도 중에서 얘기했던 그런 방법으로 중재를 하는 그런 카페도 있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카페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두 분이서 중재를 하시게끔 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될 때는 말을 드려요. 업체분들한테 네이버 신고하시라고. 그런 불량글들은 대부분 운영진들이 캡처를 해놓습니다. 실제로 맘카페에서 안 네. 좋은 후기를 잘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있죠. 저희는 되게 많아요. 흐름대로 글을 적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막 적어드릴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근데 대체로 저렇게 잘하는 곳은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용해야 되겠어요. 라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이제 잘 대처를 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 말고도 다른 카페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좋은 후기 절대 안 나온다 하는 마케팅 비법이 혹시 있을까요? 절대 안 나오는 거는 없겠죠. 왜냐면 아무리 잘해도 고객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정말 고객한테 진심으로 다가가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언제나 요령은 거의 잘 안 알려드렸잖아요. 하지만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세한 것들은 알려드렸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요령이 있진 않아요. 결국에는 좋은 제품, 그리고 좋은 서비스, 그리고 정말 이 가게를 꾸준히 오래 운영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친절하게 해야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나쁜 후기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카페나 이런데 막 제 욕이 올라왔을 때는 바로 대응을 안 하면 엄청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한 템포 쉬었다가 이걸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셨다가, 아니면 뭐 주변의 지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조언도 얻으셨다가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고, 저한테 뭐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어느 정도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커리큘럼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정하고 시작을 했어요. 2번 정도 더 남을 것 같은데 강의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더 깊숙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채널에서 강의로 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소식이죠? 네. 또 질문이나 이런 것들 많이 주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추천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